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습지를 휘감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갈대들은 쓸쓸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인적 드문 이곳은 민서에게 언제나 위안을 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카메라를 든 민서는 묵묵히 습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던 자연 사진 작가였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황량했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함께 그날의 비극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사진과 함께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섀도우였다. 섀도우는 그녀의 남편이 길렀던 K9 특수훈련을 받은 점원 셰퍼드였다. 남편이 실종된 후 섀도우는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녀석은 민서의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했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습지 깊숙한 곳에서 희귀 조류를 촬영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희미하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렌즈 너머의 세상에만 집중했다. 그때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쿵 하고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빠르게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늪이었다. 습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끔찍한 모래 늪. 젠장. 민서는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다. 차가운 흙탕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 섀도우 도와줘. 섀도우는 민서의 절규를 듣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모래 늪 주변을 뛰어다니며 민서에게 다가오려 했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섀도우는 민서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지만 녀석의 발이 모래늪에 빠지자 녀석은 멈칫했다. 섀도우는 민서를 구하려 했지만 녀석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고 차가운 흙탕물이 그녀의 목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섀도우의 눈을 바라봤다. 섀도우는 민서를 향해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섀도우는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녀석은 모래늪 주변을 뛰어다니며 민서에게 다가오려 했다. 녀석은 민서에게 밧줄을 던져주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섀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낡은 나무가지. 섀도우는 망설임 없이 나무가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녀석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녀석의 턱힘은 놀라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섀도우는 굵은 나뭇가지를 물어뜯어 민서에게 던져주었다. 섀도우.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섀도우는 그녀의 가족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였다. 민서는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섀도우는 나뭇가지를 꽉 물고 필사적으로 민서를 끌어당겼다. 녀석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녀석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서는 천천히 모래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몸은 진흙투성이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섀도우 덕분이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섀도우의 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듯했다. 그들은 습지 주변에서 탐조 활동을 하던 지역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민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괜찮으십니까?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섀도우를 끌어안았다. 섀도우는 민서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민서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섀도우가 모래늪 주변을 맴돌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민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민서는 섀도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표지판이 서 있었다. 표지판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출입금지, 위험지역, 그리고 표지판 아래에는 뱀 문양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뱀 문양. 3년 전 남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 속에서도 본 문양이었다. 뱀 문양은 남편의 수첩에도 그려져 있었다. 남편은 뱀 문양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섀도우가 그녀를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섀도우는 3년 전 남편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섀도우가 그녀를 모래늪에서 구한 것은 그 진실을 밝히라는 메시지였다. 섀도우는 민서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섀도우와 함께 남편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민서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몸은 쇠약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3년 전 남편 진우의 실종 사건, 그리고 섀도우가 모래늪에서 그녀를 구한 뒤 보였던 이상 행동, 뱀 문양 표지판의 의미로 가득했다. 섀도우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민서가 잊고 싶었던 진실을 향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진우는 촉망받는 생태학자였다. 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진우는 습지의 생태계를 연구하며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이 습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떠올렸다. 뱀 문양은 진우의 수첩에도 그려져 있었다. 진우는 뱀 문양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혹시 그 프로젝트가 진우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습지관리인에게 연락했다. 습지관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습지를 지켜온 노인이었다. 그는 진우와도 친분이 깊었다. 민서는 습지관리인에게 뱀 문양 표지판에 대해 물었다. 습지관리인은 뱀 문양 표지판이 오래전부터 습지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민서에게 습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검은 늪이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검은 늪은 예로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뱀 문양은 검은 늪의 입구를 지키는 표식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진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검은 늪이었다. 혹시 진우가 검은 늪에 갇힌 것은 아닐까? 그리고 뱀 문양은 검은 늪의 비밀을 풀 열쇠일까?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쉐도우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낮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민서는 쉐도우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쉐도우는 왜 그녀를 모래 늪에서 구한 것일까? 왜 뱀 문양 표지판을 가리켰을까? 쉐도우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꿈을 함께 꾸는 듯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 민서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진우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우가 캄캄한 숲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민서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그녀는 쉐도우의 눈을 바라봤다. 쉐도우는 민서의 꿈을 함께 꾼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쉐도우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민서의 목덜미를 핥았다. 민서의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없었다. 하지만 쉐도우는 마치 그녀의 몸에 뱀 문신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민서는 쉐도우의 행동에 의아했다. 쉐도우는 왜 자신의 목덜미를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쉐도우가 그녀를 모래늪에서 구하고 뱀 문양 표지판을 가리킨 것,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진우의 실종 사건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쉐도우는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민서는 쉐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도를 암시하는 듯한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습지 관리인에게서 들었던 검은 늪의 전설을 떠올렸다. 검은 늪은 습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에 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민서는 쉐도우의 안내에 따라 뱀 문양을 해독하기 위해 습지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쉐도우는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민서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곤 했다. 쉐도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듯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그들은 습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다. 동굴 입구는 칡넝쿨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쉐도우는 낑낑거리며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비볐다. 녀석은 마치 이곳이 바로 검은 늪의 입구임을 알리는 듯했다. 민서는 칡넝쿨을 헤치고 동굴 입구를 열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민서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길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스으산하게 울렸다. 쉐도우는 민서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안내했다.
녀석은 마치 과거의 길을 기억하는 듯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얼마쯤 안으로 들어갔을까? 동굴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이 나는 곳으로 향하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유적지 같았다.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는 거대한 석관이 놓여 있었다. 민서는 석관에 다가갔다. 석관은 낡고 이끼가 가득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뱀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곳이 바로 검은 늪의 비밀 장소였다. 그리고 이곳에 진우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가. 민서는 화들짝 돌아섰다. 동굴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3년 전 자신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수연. 3년 전 진우의 동료이자 오리온 그룹의 간부였다. 최수연, 내 놈이 진우를.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최수연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까진 놈 하나 사라진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모든 것은 오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검은 늪의 비밀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쉐도우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최수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서가 쉐도우를 제지했다. 민서는 쉐도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쉐도우는 진우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쉐도우를 보호해야 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민서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우의 실종, 쉐도우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할머니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쉐도우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쉐도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쉐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쉐도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민서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연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섀도우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민서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민서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민서를 덮쳤다. 민서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민서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남편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민서의 목을 움켜쥐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섀도우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섀도우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섀도우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섀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섀도우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섀도우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섀도우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섀도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섀도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민서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우의 실종, 섀도우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할머니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섀도우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섀도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섀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섀도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민서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연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섀도우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민서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민서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민서를 덮쳤다. 민서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민서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남편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민서의 목을 움켜쥐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섀도우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섀도우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쇠도우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쇠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쇠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쇠도우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쇠도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쇠도우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쇠도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쇠도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민서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우의 실종, 쇠도우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할머니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쇠도우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쇠도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쇠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쇠도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민서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연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섀도우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민서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민서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민서를 덮쳤다. 민서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민서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남편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민서의 목을 움켜쥐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섀도우,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섀도우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섀도우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섀도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구왕!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섀도우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쉐도우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쉐도우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쉐도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쉐도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민서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성진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 렌프타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민서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 스별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외럼실 중앙에는 낡은 실업현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 안처보의 시아마트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민서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카이저와 진우,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카이저의 힘은 그녀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에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